이번 토론 논제는 정부의 해외 직구 규제 도입해야 한다입니다. 장규민님 팀이 찬성, 노승준님 팀이 반대 입장에서 토론을 진행합니다. 이번 수업 토론은 숙명 토론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자유토론의 첫 발언권은 반대 측에 있고 이후 찬반이 교차하여 발언권을 갖습니다. 자유토론에서 한 사람이 한 번에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은 2분 이내로 제한합니다. 제가 제한 시간 15초 전에 마무리라는 말을 하겠습니다. 토론자께서는 시간을 잘 지켜주십시오. 토론자는 발언을 마칠 때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라는 마무리 말을 해주세요. 성준께서는 토론팀을 응원하고 싶을 때는 손뼉을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론팀께서는 준비가 되셨습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성팀 갑 입론을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찬성팀 갑 장규민입니다. 최근 해외 직구를 통한 초저가 소비가 주요 소비 문화로 자리 잡으며 정부의 해외 직구 규제 발표가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여론은 이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기울었지만 이러한 규제를 통한 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국민에 대한 보호는 정부의 의무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 근거와 함께 해외 직구 규제 방안이 합당함을 주장합니다. 우선 4월 관세청의 발표에 따르면 해외 직구 어린이용품 사용에서 안전 기준치의 최대 3,000배에 달하는 유해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해외 직구 제품은 국내 안전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2022년 9월부터 10주간 관세청은 해외 직구 악용사범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했고 그 결과 범칙금 총 810억 원 규모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였습니다. 이처럼 해외 직구의 통관 제도를 악용하여 명의도용, 세금 편취, 유해물품 밀반입,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 두 가지 사례와 같이 해외 직구는 많은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 해외 직구는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며 지속 가능합니다. 현재 해외 직구 플랫폼은 규제 사각지대를 이용해 한국 시장에 빠르게 침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산업에 대한 보호가 요구되었습니다. 정부는 기존 $150 이하의 해외 물품 구매 시 수입 신고 없이 관세를 면제받아 국내 반입이 가능했으나 면제 한도를 낮추어 소액 직구 물품 또한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조사하는 등 직구 물품에 규제를 두는 방식을 이용하여 해외 직구에 따른 문제 해결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의 경우 2020년 유럽연합은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플랫폼의 정보 제공 서비스에 관한 투명성 강화를 위한 디지털 서비스법을 발표하였습니다. 올해 3월 유럽연합은 알리익스프레스가 가짜 의약품 등 소비자 건강에 유해한 제품 판매 금지 약관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공식적인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국가에서도 중국 직구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게 한국도 규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위 근거에 따라서 저는 정부의 해외 직구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반대팀 갑 입론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반대팀 갑 조예준 발언하겠습니다. 저희 반대팀은 규제를 통한 문제 해결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며 오히려 장기적으로 소비자와 시장 모두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근거를 들어 정부의 해외 직구 규제를 반대합니다. 첫 번째로 정부가 제시한 규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시장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내 상품보다 저렴한 가격,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제품을 구할 수 있다, 이 두 가지였습니다. 국내 기업의 경쟁력 부족이 소비자의 눈을 해외 직구로 돌리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근본적인 문제는 국외가 아닌 국내에 있으며 여러 전문가들 또한 국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같이 국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더해 영국 보건안전청 설립의 근간이 된 로벤스 보고서는 정부의 처벌 위주의 강력한 규제는 사고 방지에 효과가 전혀 없으며 기업 차원의 자율적 규제가 더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 직구를 규제하는 것은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할 수 없으며 규제가 문제 해결에 효과적일지도 미지수입니다. 두 번째로 해외 직구 규제는 오히려 다른 문제를 요구합니다. 직구 물품을 사전에 차단하는 규제로 인해 소비자는 굉장한 피해를 입습니다. 헌법 제10조 116조에 명시된 일반적 행동 자유권, 개인의 경제적 자유 등을 침해받으며
선택권을 제한당해 국내에서 판매하지 않거나 혹은 판매하더라도 직구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잃습니다. 실제로 1형 당뇨를 진단받은 아들을 위해 어머니는 국내에 없는 의료기기를 해외에서 들여올 수밖에 없었지만 관세청은 신고되지 않은 의료기기를 들여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고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문제인식 후 정책 발표까지 2개월이 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혹은 업계와 소통하지 않은 채로 정책을 사실상 통보했습니다. 이로 인한 반대 민원은 1만 3천여 건에 달했으며 직구 규제 반대 집회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명백하게 모두성의 원칙이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규제는 외교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특정 국가의 인증을 배제하고 KC 인증만을 인정하는 규제 정책은 세계 무역기구 협정 위반으로 보여질 수 있으며 특히 중국의 경우 마늘 사건, 사드 보복 등에서 보시듯이 한국에 대한 압박 강도가 매우 높은 나라이므로 섣부른 규제는 보복성 경제 압박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의 해외 직구 규제는 첫 번째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므로 해외 직구 규제 도입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반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성팀 을 반론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찬성팀 배민정입니다. 저희 찬성팀은 해외 직구로 인한 문제점을 규제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반대 측에서 제시한 규제 도입 시 나타나는 문제점에서 왜곡된 사실을 짚어보면서 이에 반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외 직구 규제가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먼저 국민 안전과 직결된 제품의 경우 정부의 사후 관리보다는 선제적인 차단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안전 관련 사고는 정부의 사후 관리만으로는 국민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선제적으로 차단된다면 국내에 유통되는 제품들의 품질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규제가 소비자들에게 쉽게 납득되지 않는 이유는 신규 제품이나 비즈니스 모델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후적으로 안전법이 만들어지는 법령적 특성 때문입니다. 고물가 시대에서 저렴한 가격은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품 사용 중 발생하는 부작용과 피해는 결국 소비자의 몫입니다.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자 감수해야 하는 위험 부담에 대해서 반드시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국내 기업의 역차별 요소를 해소하여 국내 소비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해외 직구 규제는 국내 판매자들이 꾸준히 요구해온 사안입니다. 국무조정실 발표에 따르면 해외 직구 물품은 관세와 부가세 면제로 국내 제품에 비해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어 왔습니다. 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공습으로 흐트러진 시장 질서를 바로잡을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 반대 측이 제시한 해외 직구 규제의 문제점에는 본질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먼저 소비자 선택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안전 관련 법령과 선택권이 대립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정확한 유권 해석을 해야 합니다. 헌법 제37조 2항과 제119조에 따르면 소비자 보호라는 공공복리를 위한 목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해성 상품이 무분별하게 통관되는 상황에서 소비의 자유를 앞세워 정부가 아무 대책 없이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또 모두성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는 안전상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위해 제품, 즉 어린이 제품과 전기 생활용품 등을 차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현행법상 해당 품목들은 개인 사용이 아닌 영업행위를 위한 통관이 금지되어 왔습니다. 즉 기존의 법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았기에 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규제가 외교 문제로 이어지기는 또 어렵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알리, 테무 등 중국 기업이 급성장하면서 이를 견제하기 위한 규제를 강화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이런 시대 흐름에 맞는 규제를 갖춰 나가야 합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반대팀을 반론해 주십시오. 반대팀을 발언하겠습니다. 우선 해외 직구로 여러 문제가 일어난다고 하셨는데요. 이 중에서는 규제 없이도 충분히 해결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성에 관한 논의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은 저가 상품의 품질 논란에 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편입니다. 안전 문제를 일으킬 만한 유해물질이 있거나 저품질 상품은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지 않게 되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도태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 4월 기준 중국 제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이후 중국 쇼핑몰과 관련된 결제액이 이례적으로 전월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하였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또한 예방 차원에서도 규제 이외의 방안이 있는데 소비자들에게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위험 상황을 인지시켜 소비자 인식 수준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식약처는 해외 직구 식품 올바로라는 시스템으로 식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24를 운영하여 직구로 발생하는 피해, 분쟁에 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직구로 인해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관해서도 이를 막을 방법이 있습니다. 제품을 판매하는 플랫폼 측에서도 이와 관련된 문제사항을 인지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자발적으로 신뢰를 회복하여 충성 고객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가짜 제품 판매 논란에 대응하여 프로젝트 클린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지적 재산권 보호,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가품 발견 시 100% 환불, 해당 판매자 퇴출 조치, AI 기반 가품 판별, 법률 지원 등 다양한 개선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존재하던 관세법을 강화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관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흔히 행하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여러 사람의 개인 통화번호를 빌려서 개인 사용 목적이라 속이고 소액식 직구를 하여 물품을 반입하여 이때 들어가는 관세를 피하는 불법 대행 업체들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을 통해 이제는 $150 이하 개인적 목적을 위해 해외 직구 물품을 들여오더라도 납세 신고가 없으면 대여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제시해주신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반박의 여지가 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관세청은 정부 정책을 발표한 5월 16일 시점에서야 해외 직접 구매 증가가 국내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의 연구 용역을 발주했는데 연구의 결과를 얻기도 전에 급하게 마련한 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2023년 기준 하루 통관 물량이 약 46만 건인데 KC 인증 제품의 범위를 대폭 늘린 상황에서 미인증 제품을 정확하게 적발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오히려 검수 과정에서 실수가 생기거나 소홀해져서 반입 불가능한 의약품, 마약 등이 국내로 흘러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해외 직구를 규제하는 유럽연합의 사례를 들어주셨는데요. 규제가 아닌 방안을 채택하는 타국의 사례도 있습니다. 프랑스와 일본 같은 경우는 유통산업을 심각하게 왜곡한다는 비판에 따라 규제 완화로 노선을 바꿨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자유토론이 있겠습니다. 자유토론에 앞서 지금부터 1분간 지정된 수기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반팀께서는 수기를 해주시고 청중께서는 이제까지의 토론 내용을 평가해 주십시오. 자, 그럼 지금부터 토론팀은 수기를 해주십시오. 수기 시간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자유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2분입니다. 수업 토론은 사회자의 권한으로 자유토론 발언 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참여자께서는 사회자의 시간 통제에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자유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팀이 먼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팀 발언하겠습니다. 정부는 KC 인증을 기준으로 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국내 반입 금지 조치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갤럭시 노트 7의 폭발 사건, 다이소 아기욕조에서 기준치의 612배를 초과하는 환경 호르몬 검출 사건 등 KC 인증 제품의 유해물질이 확인된 사례가 다양합니다. 이런 문제 많은 KC 인증이 안전사고를 방지한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찬성팀을 발언하겠습니다. KC 인증기관의 시험 절차와 방법은 국제적으로 검증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전 세계에서 고르게 사용되는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만약 퀄리티나 신뢰도의 문제가 KC에 있다면 이건 전 세계의 모든 제품 인증 제도의 신뢰도에도 문제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시험 때 제출하는 샘플과 판매하는 샘플이 서로 다르게
서로 다르게 판매하고 있는 제조업체와 판매자들의 문제입니다. 인증을 받을 때 제출한 샘플은 유해하지 않았으나 이후 더 저렴하고 유해한 제품 성분을 포함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증을 받은 후부터 국내에 유통되기 전까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추가적인 제재가 있으면 안전성이 보장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강론 반대팀 갑 발언하겠습니다. KC 인증으로 한번 검사가 된 이후에 추가적인 제재를 가한다면 그건 좀 더 안전성이 보장된 찬성팀 이렇게 찬성팀 반론하겠습니다. KC 인증을 한 이후에 1차적으로 안전성을 거친 뒤라면 제품의 전반적인 안전성이 올라갈 것입니다. 만약에 추가적인 제재가 들어간다면 비용 안에서 비용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텐데 현재도 KC 인증 검사 비용의 경우에는 200만 원에서 크게는 1000만 원까지 드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비용 문제가 중소기업에게 굉장히 부담이 될 텐데 이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찬성팀 발언하겠습니다. KC 인증에 비용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국가나 지자체와 같은 공공의 단위에서 지원한다면 중소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모든 제품과 모든 상황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제품의 성질이나 수요와 같은 구체적인 조건을 마련하고 그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지원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면 보완이 가능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이 KC 인증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비단 비용에만 그렇지 않고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사업자로 하여금 불필요한 절차를 대신할 만한 업체를 고용하도록 하는 비용이 소요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KC 인증을 이렇게 계속 안전에 대한 절대적 근거로 가져가시면서 절차를 보완해도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정부에서 어느 정도 보완을 하고 금액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그 경우에 중소기업에게 얼마나 큰 도움으로 작용할지는 아직 미지수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KC 인증 검사를 할 때 품목을 늘리면 인력 부족이 예상되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해결하실지 대처 방안이 있으신가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가의 경제적인 지원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잠시만요. 우리 지금 이제 계속 핑퐁이 빨리 진행이 되니까 우리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어떻게 매겨야 할지 지금 당황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들으시면서 총평 수준에서 평가를 하시면서 점수를 10점 만점으로 평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 주세요. 이러한 비용을 투자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다면 이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또 KC 인증기관이 인력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2023년부터 민간 기관들도 이 공공기관들과 계약을 체결하면 비영리 업체에 한해서 인증시험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안전인증 시험 기간은 3개의 공공기관을 포함해 재단법인 2개, 영리법인 15개로 총 20개의 기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인력 부족에 대해서 나타나는 문제가 바로 전기 분야에서 나타나는 것인데요. 이러한 전기 분야의 안전 인증을 왜 시험소에서 담당하려고 하지 않은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그 인력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기용품 안전 인증은 바로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시험소에서 피하려고 하는데요. 전기용품의 경우 특수 고가의 시험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또 다른 품목에 비해서 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기관에서는 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미 지정되어 있는 시험기관에서
전기 안전 시험 또한 진행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설비를 지원하거나 현실적인 베네핏이 주어진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봅니다. 반대팀을 발언하겠습니다. 먼저 인력 증가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말씀하신 내용 중에 영리기업을 15곳 정도 추가한다고 들었는데 만약에 영리기관이 KC 인증을 담당할 경우 기업 간의 경쟁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로 인해서 그 인증의 퀄리티가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부실 시험과 편법 인증 등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게다가 타국의 사례를 봤을 경우 KC 인증과 비슷한 각국의 인증 제도는 보통 영리기업에 담당하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경쟁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인증의 퀄리티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영리기업이 이를 담당하여도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국가가 이러한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우선 KC 인증 제도를 담당할 만한 공기업을 충분히 구축해 놓거나 아니면 이러한 단점을 보강할 제도를 마련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외 직구 규제에 관해서 그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찬성팀 갑 발언. 이거 다른 데서 그 무선 혼선이니까 좀 기다리시면 돼요. 찬성팀 갑 발언하겠습니다. 국가가 성급하게 해외 직구 규제를 한다고 정책을 발표한 것은 맞지만 현재 그 해외 규제 정책을 철회한 만큼 다시 KC 인증 관련한 KC 인증 관련한 인력 부족 문제를 KC 인증 관련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근차근 생각해 나간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지속적인 검증을 한다면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KC 인증에 대한 인력 부족 문제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해외 직구로 인해 또 다른 더 큰 문제가 존재합니다. 국내 신발 산업에 대한 경제적 타격 사례를 들 수 있는데요. 중국 초저가 직구 플랫폼은 국내 산업의 직접적인 매출 감소를 불러오는 원인이 됩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작년 직구 품목으로 옷이나 신발 등 의류 직구 총액이 1조 9,200억 원 정도로 매우 높았는데요. 이에 반해 부산의 신발 사업 매출은 평균 30% 정도가 급감하였고 중국에서 신발을 수입해 유통하던 신발 도매업자들의 매출은 최대 70%까지 줄었다고 합니다. 또한 신발 원자재 도매업자들도 매출 급감으로 인해 피해를 많이 입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95%의 신발 도매업자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팀을 발언하겠습니다. 초저가 제품의 국내 유입으로 소상공인이 어느 정도 피해를 크게 입었다는 건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구제할 필요가 분명 있겠죠. 하지만 한국의 모든 분야의 제품들이 중국 제품이 들어갔다고 해서 망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중국발 제품으로 흔들리는 국내 사업이라면 그 분야의 사업성 자체에 대해서도 의심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이들의 국내 산업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기 위해서는 해외 규제 말고 다른 방법으로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선 중국에서 초저가 제품이 생산 가능한 이유는 국가 차원에서의 대대적인 지원으로 거의 국내 상품에 비해서 50% 이상의 생산비를 감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던가 아니면 중국의 저가 제품의 한계점인 저품질이나 안전성 문제에 대비하여 한국만의 강점인 기술력이나 품질 등 다른 부분에 투자하여 차별성을 두어서 국내 산업을 부활시키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꼭 규제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국내 사업의 침체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중국 상품이 초저가 상품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중국이 우체국으로 배송해서 물류 비용을 줄이기 때문인데, 이는 우체국이 국영기업으로 지정이 됐으며 정부가 이에 대해 50%까지 지원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중국과 자본의 크기가 다른 만큼 이에 대한 지원을 중국만큼 해주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또한 중국 직구 상품은 소액 결제를 할 경우 관세도 없고 KC 인증 절차 관련 비용 등 아무것도 부담하지 않으며, 이는 자국 기업에 대한 역차별로도 볼 수 있습니다. 반대팀 병 발언하겠습니다. 해외 직구로 인해서 국내 산업이 위축되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하는 바이지만, 해외 제품 규제를 한다면 국내 산업에 대한 다른 유통업계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통업계는 다른 산업에 비해 이해관계자가 많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에 따른 규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규제가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섣부른 규제는 의도와 다르게 다양한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연합회는 해외 직구 플랫폼과 국내 소상공인 사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개선 방안을 요청했는데요. 이 개선 방안에는 수출에 필요한 서류 및 검역 간소화, 국제인증서 인정 대상 제품 확대, 원산지 증명서 발급 프로세서 개선 등 국내 규제 완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제 완화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지, 해외 제품을 금지한다고 해서 국내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찬성팀을 발언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중국 기업을 겨냥한 규제들이 전 세계적으로 해외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중국의 해외 직구 업체들의 경우 특히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위원회 업체 조사 결과 알리 등에서는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는 반면,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동의 없이도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법적으로 자국 기업이 갖고 있는 개인정보를 정부가 수집할 수 있으며, 중국 국가정보법 7조에 따르면 어떠한 조직과 개입도 모두 관련법에 따라 공작 활동을 지지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외 서버로 보관된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것으로 자유토론이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찬성팀의 최종 발언이 있겠습니다. 찬성팀 발언해 주십시오. 찬성팀 갑 발언하겠습니다. 해외 직구 열풍은 한국 사회에 빠르게 자리 잡았으며 초저가 상품과 다양한 선택지 등 여러 장점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여전히 법적으로 금지된 제품까지 구매 대행으로 수입되고 있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제품의 안전성을 항상 고려해야 하는 정부가 해외 직구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의무입니다. 이는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제품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측이 말하는 유해물질 검출 문제의 사후관리 방법은 소잃고 외양간 겹치는 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전 문제의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예방 조치이고,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 파급력을 고려했을 때 정부의 사후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정부가 제시하는 해외 직구 방식은 안전성 문제 예방을 중점으로 두는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24 등의 사이트에서 위해식품 정보 제공, 소비자 분쟁 사례 등 안전 정보를 제공한다는 반대측의 입장은 크게 효력이 없어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주 소비층을 담당하는 젊은 층들은 해당 상품의 리뷰 정도만 찾아볼 뿐 소비자24에 들어가 위해 물품이 해당이 되어 있는지 등은 찾아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직접적인 안전성 규제를 통해 소비자 안전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으며, 또한 해외 직구에 대한 소비자들의 경각심 또한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도가 현실을 뒷받침하지
뒷받침하고 있지 못한 부분은 신규 제품이나 비즈니스 모델에서 사고가 발생할 때 사후적으로 안전 법령이 만들어지는 법령적 특성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안전 관련 법령과 현실이 상충하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유권 해석을 내려야 합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우선시하여 어떠한 규제도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부작용은 결국 소비자 스스로가 떠안게 되는 것이며, 따라서 국민들은 무조건 해외 규제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 정부에게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요구해야 합니다. 정부는 빠른 국제적 안전 표준 마련을 추구하며 해외 직구 규제에 대한 정책을 지속해 나가야 합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반대팀의 최종 발언이 있겠습니다. 반대팀 발언해 주십시오. 반대팀 병 발언하겠습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정부 주도의 압축 성장을 해오면서 규제를 통한 문제 해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가 많고 강할수록 효과적이라는 착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정부는 해외 직구에 대한 선제적 규제로 소비자 안전 강화와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나 정책의 이면에는 다양한 부작용이 초래될 것입니다. 우선 찬성 측이 제시한 문제들의 원인이 정말 해외 직구 때문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안전성 논란은 KC 인증 제품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통관 제도를 악용하는 불법 행위는 관련 법안의 불완전성 때문입니다. 해외 직구 제품을 선제적으로 금지하는 정책은 과도한 규제이며 해당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어렵습니다. 또 해외 직구로 인해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었다는 주장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해외 직구를 이용하는 이유는 동일한 제품의 가격이 더 저렴하거나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제품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해당 정책은 다른 문제를 야기할 뿐입니다.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며 국가 간 외교 문제를 심화시켜 무역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정책은 실현 가능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2023년 기준 해외 직구 거래는 1억 건에 달해 세관 직원이 하루에 3,700여 건을 처리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통관 보류 조치는 전 물품에 적용하기 어려우며 마약과 총기류 등 고위험 품목 검사에 혼선을 초래할 뿐입니다. 따라서 안전성 문제와 기업 경쟁력 향상은 시장 원리에 의해 자정되도록 정부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BC카드 데이터에 따르면 발암물질 논란 이후 해외 직구 매출액이 급감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정당한 소비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정부의 개입은 원래 정책 목표에 반하는 여러 부작용을 양산할 뿐입니다. 이번 정책 실패는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급하게 도입된 규제가 실효성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론 및 논의 없이 정책을 밀어붙이는 문화는 지양되어야 하며, 모두성의 원칙에 따라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네, 이로써 지정 토론과 자유 토론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심사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법학부 문수지입니다. 일단 우선 두 팀 모두 토론 잘 해주셨고요. 잘 들었습니다. 일단 그 해외 규제 관련해서 그 찬성팀과 이제 반대팀 나눠서 토론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찬성팀 궁금한 거 혹시 질문해도 되나요? 총평. 네. 일단 그 국내 기업과 이제 해외 직구는 국내 기업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숙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정책을 이제 급하게 도입을 하고 바로 처리를 한 것에서 이것은 이제 국가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라는 판단이 들었고요. 일단 저희 토론에서 서로 이렇게 이제 잘 흐름이 잘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영학부 엄예지입니다. 저는 이 논제가 지금 시기에 적절한 논제라서 더 흥미가 있었고, 반대팀이 KC 인증 받은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말씀해 주셔서 그 해외 직구 규제에 대한 그 문제점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고, 하지만 찬성팀은 이제 KC 인증은 국제적으로 검증된 것이다 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할 수 있음에 이를 예방하는 방안으로 가야 한다며
그 해외 직구 규제를 찬성하는 입장을 잘 들었습니다. 또 반대팀은 인력 부족에 문제가 있고 경쟁이 발생할 수 있고 퀄리티가 저하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 찬성팀은 중국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자본이 다르며 중국은 관세 또한 KC 인증 절차도 부정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자국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문제점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찬성팀 반대팀 모두 잘 토론하신 것도 잘 들었습니다. 네. 일단 요 마이크 써주시고 청중께. 네. 종합 토론은 아쉽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가질 수 없을 듯합니다. 대신 청중 가운데 질문하실 분이 계신 한두 분 정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저 찬성팀 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중국의 초저가 상품, 그러니까 우체국을 사용해서 물류 비용을 줄이고 이제 50% 그거는 이제 정부가 50% 지원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이게 그 마지막에 제가 그 역차별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역차별인지 궁금해요. 저희는 중국이랑 자본 크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나라에서 우체국 같은 국영기관을 50%까지 강력하게 지원을 해주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나오지 않은 관계로 이로써 오늘의 수업 토론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제4회가 수업 토론에 작은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이제 발언권을 구현상 교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